The Grammar Bible Part 3를 시작하겠습니다. Grammar Bible Part 1, Part 2 다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Part 1과 Part 2의 내용은 그래도 딴 책이나 또는 김찬희의 딴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좀 더 심화돼서 좀 더 풍부하게 전달됐는데 제목은 어쨌건 들어본 것들이 좀 많았어요. Part 3는 제목 자체도 생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사라. 한정사라 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Part 3는 이렇게 처음 들어본 용어들도 나오고요. 맨 뒤에 가면 구두점 나오는데 좀처럼 구두점에 대해서 배워본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마침표라든가 콜론, 세미콜론, 괄호 이런 것들이 각각 라이팅을 할 때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 또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장의 5형식론이 누구나 따르는 보편적인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이론을 발행해서 제가 문장의 7형식론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죠. 문장의 7형식론이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등등은 기존 다른 문법책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art 3 부분이 아마 가장 생소한 영역의 Grammar Bible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은 따라서 좀 더 두 번, 세 번 연속 학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어법을 풍부하게 공부하시던 분들은 아마 Part 3가 가장 흥미진진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13장이고요. 13장 제목은 한정사 혹은 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determiner, pronoun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분들 초판본 이게 인쇄가 잘못돼갖고 pronoun이라고 안 돼 있고 proverb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proverb는 속담이라는 뜻이죠. pronoun으로 바꿔야 됩니다. pronoun, pronoun 이렇게 바꿔주세요. 예. 자, determiner 한국말로 한정사라고 번역했는데요. determiner라는 말 자체가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정사, determiner. 영어로 본다면 determine 하는 품사다 이거지. determine 뭐야? 규정한다, 결정한다. 뭘 규정하는 건데? 뭘 결정하는 건데? 명사를 규정하는 거야. 명사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야. 명사의 수나 양이나 양태 또는 관계 따위를 결정하는 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의 의미를 규정, 리밋, 디터민하는 단어로서 명사 혹은 형용사, 명사 앞에 놓여서 앞에 동그라미 명사나 형용사,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를 modify, 수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법으로 얘기하면 관형어하고 좀 비슷하죠. 관형어. 명사 앞에 놓아서 명사를 규정하는 품사. 자,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한 거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예증해주면 훨씬 느낌이 오겠죠. 책 한번 보세요. 어떤 게 한정사라고요? The teacher. the 정관사. A prestigious college. prestigious 그러면 유서 깊은 거니까 prestigious college 그러면 명문대학교죠. 부정관사. A bit of. 어떤 양을 표현하는 단어죠. 약간의 꿀. Several books. 수를 표현하죠. That handsome. 우리가 보통 지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Demonstrative. Those. 그거의 복수겠고요. Whatever purpose. 의문사네. Either way, he is excellent choice. 맨 끝에 보니까 his 같은 소유격도 나와 있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한정사라고 하는구나. 과연 이거를 왜 총괄해서 한정사라고 하는가? 총괄해서 설명해야 될 공통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는 개념적으로 명사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boy라는 셀 수 있는 명사, 어두 붙고 복수도 낸 것을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그러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는 이렇게 혼자서 존재할 수가 있죠. 뭐 boys are lazy. 남자애들은 다 게을러 이렇게. 또는 food 이런 것처럼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도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죠. 명사가 혼자서 단독의 의미 형성을 하고 단독으로 쓰여도 어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죠. 예, 이해가죠? 보통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혹은 셀 수 없는 명사를 단독으로 쓰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를 총칭하게 되죠.
boy라는 것들은 food라는 것은 이런 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generic 총칭 명사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근데 한번 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 boy를 한번 써봅시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는 단독으로 쓸 수 있지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는 단독으로 못 쓰죠. 보이 그러면 뭔 보이, 뭔 보이, 뭔 보이인데 뭔 보이인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뭔 보이. 예를 들면 아무 보이나 하나 불특정한 보이. 아, 그 보이, 아, 요 보이, 아, 저 보이. 아니, 내 아들, 내 아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와줘야 뭔 보이인지 설명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보이가 뭔 보이인지 규정하게 되죠. 뭔 보이인지 규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을 규정사, 한국말로 표현해서 한정사라고 하는 거. 알겠죠? 기능이 같다는 거 알겠죠? 이 혼자서는 절대 못 써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쓰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는 반드시 구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한 단어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지. 물론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복수와 셀 수 없는 명사도 한정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붙는다든가 뭐 디스가 붙는다든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안 붙어도 단독으로 쓸 수 있지만 얘는 꼭 붙어야지만 쓰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공통성을 띈다고 볼 수 있죠. 네, 한정사의 기본적인 특성 하나 얘기했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한정사는 한마디로 명사의 정체를 밝혀주는 분사다. 정체 동그라미. 뭔보이, 뭔보이. 예. 어떤 명사가 일반적인 것인지, 특정한 것인지, this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명사의 수 혹은 양이 얼마나 많은지, many라든가 few라든가 little이라든가. 특히 명사의 수와 양을 표현할 때 쓰이는 한정사를 수량사라고 합니다. 수량사 줄 하나 쳐봅시다.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양과 수를 표현하는 것을 수량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써있어요? quantifier. 자,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quantifier. 우리 quantity 알죠? quantity? 이 양이죠. 반대말 뭐예요? quality죠, quality. 예, 질. quantity에서 온다니까 quantifier예요. 그럼 직역하면 양사라고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말로는 수량사라고 하는 게 맞아. 왜 그런가? 우리 고급 영어 강의니까 왜 그런가 얘기하면 우리가 퀀터티를 양이라고 할 때 이 양의 개념은 질의 개념의 반대말이지 수의 개념의 반대말이 아니죠. 이건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 이거는 양이라는 말은 결국 크기적 측면을 말하는 거죠. 크기적 측면. 크기. 예. 크기적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 질적인 면을 표현하는 건 뭐로 표현하는 거야?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죠. 형용사. 뭐 크다라든가 작다라든가 예쁘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게 전부 질적인 표현이 되죠. 그에 반해서 양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이 뭐다? 바로 quantifier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거기서 양의 개념은 질의 반대말이고 즉 크기란 말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뭐로 표현해? 좁은 의미의 수와 양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몇 개냐? 얼만큼이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보통 수량사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3번은 아까 했던 거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은 반드시 한정사가 동반돼야 된다. 줄 하나 치고 가세요. 자, 그러면 4번. 한정사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좀 전에 예를 쭉 봤습니다. 그 봤던 예를 한번 종합해서 번호를 한번 붙여봅시다. 딱 6개의 번호를 붙여놨는데 1번.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관사. 명사 앞에 붙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꼭 붙어야 되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단수 앞에는 꼭 붙어야 되고 나머지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죠. 관사는 크게 2가지가 있죠. 부정관사와 정관사. 그건 구별 안 해도 되겠고요. 2번, 3번 한번 묶어볼까요? 자, 2번, 3번 둘 다 뭡니까?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소유격이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저는 명사 소유격과 대명사 소유격을 분리해서 2번과 3번으로 붙였습니다. 왜 분리했는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4번. 숫자가 있죠. 숫자. 예, 1, 2 같은 기수가 있고 first, second 같은 서수가 있죠.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수량사,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 수량사 동그라미 칩시다. 수량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장에서. 어떤 게 나보세요? few, many, each, every, either, all, both, some, any. 아, 이런 걸 수량사라고 부르는군. 됐죠? 지시형용사, demonstrative adjective, this, that, those, these, such 같은 것을 역시 한정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6종류로 했는데요. 좀 더 하면 7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책에 각주에 나와 있죠? 각주에 뭐?
WH words가 있습니다. WH words. WH words는 어떤 게 있어요? 의문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죠. 예. 의문사, 관계사 계통엔 WH words도 한정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파트 2에서 배웠던 것 같아. 뭐 배웠어? 아, 의문 대명사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 기억나죠? 어떤 거였어? 기억나요? 어떤 거였어? 그렇지. 의문 대명사가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거. What, which. 기억나죠? 또 whose. 이때 what, which는 대명사, 형용사로 다 쓰이고. 기억나요? 얘는 소유격이니까 반드시 명사구문이니까 형용사로만 쓰인다. 기억나죠?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ever가 붙은 게 또 있었죠? whatever, whichever도 역시 대명사 혹은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whosoever는 없었고요. 관계사도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게 관계 형용사로도 쓰인다. 어떤 게 그랬죠? 아, which 기억나요? which? 그렇죠. 뭐 in which case 그러면 which가 case를 꾸며주니까 분명히 형용사인데 이 which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절 전체가 되는 거. 기억나요? 뭐뭐 했다. 그러한 경우에 왜 case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고 앞절을 받으니까 관계사죠. 관계 형용사. 기억나죠? which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whose가 있었죠. whose. 자, 우리가 의문 형용사에서 whose는 who의 소유격이지만 관계 형용사 또는 관계 형용사에서 whose는 뭐? who의 소유격이기도 하고 which의 소유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세의 소유격이기도 했죠. which와 대시 소유격이었기 때문에 who의 소유격 whose를 꽂아 쓴다 그랬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게 전부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요건 형용사로 쓰인다. 파트 3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문대명사는 의문형용사를 겸하기도 하고 관계대명사는 관계형용사를 겸하기도 한다라고 할 때 이 바로 요게 무슨 개념이었다? 아하, 한정사 개념이었군. 그때 한정사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 거기 때문에 글당 형용사라고 일단 해오고 온 거지만 분명하게 형용사와는 차별성이 있어요. 형용사와 한정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요때 배웠던 것도 하나에 포함되니까 각 주에 가서 봐죠. 거기에다가 7번 써놓으면 되겠죠. 예, WH words도 한정사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정사가 어떤 종류가 쓰이는지 쫙 이제 봤죠. 한정사. 한정사는 왜 그러면 형용사와 다른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이걸 좀 더 심층적으로 본다면 5번 보세요. 5번. 이 한정사 6가지의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봅시다. 4, 5, 6번. 4, 5, 6번입니다. 4번 수사, 5번 수량사, 6번 지시사. 이 세 개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한정사로도 쓰인다. 여기에 7번도 추가합시다. 우리 7번 하나 만들었으니까 4, 5, 6, 7 WH words까지. 대명사로도 쓰이고 한정사로 쓰이는 게 4번, 5번, 6번, 7번. 아,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한정사 대명사군. 한정사로만 쓰이는 것도 있지만 한정사는 대개 대명사로 쓰이는 게 훨씬 많네. 알겠죠? 특히 대명사로 쓰일 때 수량사는 부정대명사, 지시형용사는 지시대명사라고도 불린다. 수량사는 부정대명사.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나는 부정적이야. 뭘 부정했어. 그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 indefinite.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all 그러면 뭐 모두라고 했지만 특정하게 누굴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some 그러면 더욱더 그게 애매하죠. 예. 그죠? any.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는 수량사가 대명사로 쓰일 때의 다른 이름이죠. 지시대명사는 형용사로 쓰이면 지시형용사, 한정사로 쓰이면 지시형용사, 대명사로 쓰이면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봅시다요. all이 나왔는데 a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ll. 이때 all은 복수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 한정사로 쓰인 all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주어로 쓰였으니까 대명사로 쓰인 all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였을 때 all을 달리 뭐라고 부른다? 부정대명사, indefinite pronoun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쓰여서도 of the books, 형용사고의 수식을 받으니까 역시 대명사로 쓰인 거죠.
요용법과 요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차근차근 갑시다. 이거 this가 friend를 꾸며주니까 한정사로 쓰인 거고 this가 단독 주어로 쓰였으니까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썼을 때를 지시형용사, 이렇게 썼을 때를 지시 대명사라고 부른다. 됐죠? 하나를 통칭하면 지시사, demonstrati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3은 말이죠. 3. 대명사의 소유격 나왔죠? 대명사의 소유격. 아까 얘기했던 7번은 3번에 포함되는 게 몇 개 있었죠? whose. 그렇지. 7번의 일부인 whose는 3번에 포함되기도 하죠. 3은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으로서 이런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일 땐 대명사. I 대명사, me 대명사, my는 대명사고 my는 한정사죠. you, your, yours는 대명사고 you, yours는 대명사고 your는 소유격이니까 한정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예문 보시면 what makes you so angry 그러면 what은 대명사로 쓰인 거죠. 주어로 쓰였고요. what do you do 그러면 목적으로 쓰인 대명사죠. 세 번째 what kind of job are you interested in what이 kind를 꾸며주니까 한정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2번. 즉 명사의 소유격은 무한대로 많다. 자, 명사의 소유격은 무한대로 많죠. 어퍼스트로피 s만 붙이면 되니까. 하지만 다른 모든 한정사는 정해져 있다. 여기 주의하십니다. 이게 형용사와 한정사의 차이점의 첫 번째죠. 형용사는 매년 한 400개씩 새로 생깁니다. 매년 생기는 게 형용사고 아마 영어가 존재하는 이상 형용사는 계속 생기겠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어느 나라 형용사는 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질이 자꾸 탄생하고 형용사는 자꾸 생기지만 한정사는 명사 소유격 말고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습니다. 뭐 썸이 있고 애니가 있는데 썸과 애니를 총합할 수 있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봐라. 그런 거 안 생기거든요. 자, 이런 거 아시죠? 예를 들면 A student should do 이때 his homework 전통적인 영어에선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트래디셔널한 방법. 학생은 자기의 숙제를 해야 된다. 자, 불특정한 학생을 얘기하고 있죠. 요거 한정사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이 학생이라고 할 때 이 학생 단수가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죠. 왜? 불특정한 학생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네릭한 거거든요. 이럴 때 남잔지 여잔지 모를 때 소유격을 어떤 한정사를 소유격으로 써야 되느냐. 전통적으로는 남자를 썼죠. 성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남자고요. 사탄도 남자입니다. 남잔지 여잔지 없는 거는 남자로 표현한 게 전통적인 영어적 방법이었는데 60년대 이후에 여권 운동이 발전하면서 여성 해방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의 어법에 대해서는 언어 자체가 남성 지배적인 마초적인 성향이 돼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 쓰게 됩니다. his or her 혹은 his, her 이렇게 쓰는 게 현대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적 방법이긴 한데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하죠. 예, 말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is와 her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중성적 사람을 가리키는 물론 중성적 사물을 가리키는 건 있죠. 요거는 중성인데 사물이잖아요. 중성사물이잖아. 근데 중성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소유격이 없잖아요. 뭔가 만들고 싶죠? 하지만 안 생긴다고요. 예. 한정사는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정해져 있어. 이걸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러냐. 한정사는 한정되어 있다. 한정사는 한정돼 있어. 정해져 있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작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거 인칭대명사 가서 배웁니다. 이렇게 영작하는 게 좋은 영작이야. 복수명사를 써버려. 요거 나중에 배우는데 둘 다 주례릭이거든요. 예,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하게 되면 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there라는 게 사람 사물에 다 쓰이는 중성 소유격이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게 좋은 영작이다. 이게 틀린 영작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영작 방법 중에 나오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영작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인칭내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한정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4번 별표치입니다. 왜 한정사란 말이 꼭 필요한가? 그거 꼭 써야 되는가? 공통적 특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한정사 반드시 써야 되는 개념입니다. 예. 우리나라 문법책이 한정사라는 개념을 안 써갖고 잘못 설명하거나 학생들을 잘못 인도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정사를 꼭 써야 영어 문법에 제대로 기틀이 잡힙니다. 특히 명사구를 표현할 때. 사실 말이죠. 왜 한정사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잘 안 써왔나 하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S문법, M문법 책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로 했던 일본 책이 1940, 50년대 나온 일본 책이고 이 일본 책은 1920, 30년대에 영국 영어를 모태로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어가 1920년대, 30년대 영국 영어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때 영문법 학자들은 한정사란 말을 안 썼어요. 네. 한정사란 말은 그 뒤에 생긴 현대 영문법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미 입증된 거죠. 그래서 영미권 문법책은 다 한정사란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만 안 쓰는 거지. 또 한정사는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을까?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별표 쳤죠? 4번. 1, 3, 6, 5번입니다. 5번은 좀 뒤에 서 있죠? 1번, 3번, 5번, 6번. 사실 수사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사는 지금부터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뭐 빠진 거예요? 2번 명사 소유격 빠진 거죠? 명사 소유격 빼고 나머지 전부야. 7번까지도 포함돼요. 예. 명사 소유격 빼고 나머지 전부는 다 뭐라고요? 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주십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other 이렇게 못 쓰죠. am I 안 되죠. the your, the this, the that, the some these 다 안 되죠. 예, 이렇게 한정사는 중복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게 하나하나 낫으로 기억해 놓으면 말이죠. 관사는 관사에서 배우고 소유격은 인칭대명사에서 배우고 지시사는 지시대명사에서 배우고 부정대명사는 딴 데서 배우고 이렇게 다 다른 데서 배워버리면 말이죠. 얘를 공통적인 범주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중복 사용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한정사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명사 소유격 말고는 중복 사용을 할 수 없다. 근데 김찬희가 왜 책에서 5번만 좀 오른쪽에 써놨냐. 5번에 속한다는 쪽에서 딱 두 단어. all과 both입니다. 똑같으세요. all과 both. all과 both는 중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5번만 좀 오른쪽으로 넣었지. 예외 두 개를 빼면 결국 1, 3, 5, 6, 7 다 포함되는 거예요. all과 both는 왜 예외인가 나중에 봅시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한 예외를 말고는 1, 3, 6, 5는 전부 중복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2번 즉 명사소유격은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요걸 한번 예를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요건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정사 종류 6종류 기본적으로 아까 각주까지 하면 7종류인데요. 이거 다 봤으니까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the와 your 같이 쓸 수 없다. 그렇죠? the, your, girls 이런 말 없어요. the, your, girls가 뭐야? those my books 있을까 없을까? those my books 저 내 책. 한국말은 있죠. 저 내 책. 영어는 없어요. 영어는 없는. some my friends 내 일부 친구. 한국말은 있지. 영어는 없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my father's car 이런 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격 충돌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my father란 단어가 있고 거기에 소유격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the officer's house 명사의 소유격과 더를 같이 썼죠? 명사의 소유격은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the officer의 소유격이 붙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 자, a dog's life loss. 이것도 어하고 소유격이 같이 쓰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독의 소유격이 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알겠죠? 2번 명사의 소유격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같이 쓸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정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6개 플러스 1 7개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과연 한정사는 명사 앞에 오는 단어인데 형용사하고 공통점이 있죠. 한정사는 뭐 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해.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럼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정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 거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을 알겠는데 차이점이 뭔가 한번 정리해보자. 제일 먼저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죠. 뭐가요?
형용사는 필수가 없죠. 오블리거터리한 게 없죠. 이 형용사는 꼭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정사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요건 이미 했죠. 이미 해서 거기서 뺐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형용사는 새로운 형용사가 끊임없이 탄생되지만 한정사는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다. 한정사는 한정되어 있다. 이것도 이미 말 속에서 했습니다. 2번. 한정사는 모든 형용사보다 맨 앞에 온다. 맨 앞에 줄집니다. 즉 형용사와는 다른 범주다. 실판 한번 보세요. This large, round, heavy, old wooden table. 자, 크고 둥글고 무겁고 오래된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야. 요 형용사를 어떤 순서로 쓰는가? 이것도 형용사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죠. 예, 크기부터 성질, 무게, 신구, 그 다음에 재료 이렇게 외우는데 나중에 형용사 가서 하더라고요. 형용사는 뭐 수십만 개 붙을 수 있죠. 수억 개 붙을 수 있어. 형용사 막 쓸 수 있는데 형용사가 몇십만 개 나오더라도 우연하게 한정사는 맨 앞. 그러면 이 잡동사니 형용사들과 얘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얘는 없어도 영어는 상관없지만 this는 꼭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이라는 명사를 쓰기 위해서. 예, 오블리거터리하다 얘기했죠. 3번. 한정사의 상당 부분은 대명사로 쓰인다. 아까 기억했죠? 소유격하고 관사 빼고는 다 대명사로 씁니다. 중복 사용이 안 되는 등 이미 얘기했고요. 형용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몇 개만 더 추가해볼까요? 형용사는 명사로 수식하기도 하고 뭐로도 쓰여요? 예, 보어로도 쓰이죠. 보어, 서술어, predicative. 예, 서술어도 쓰이는데 한정사는 주로 서술어로 안 쓰이죠. This is my 이런 말 없죠. This is the, this is a 이런 거 없죠. 예, 수로로 쓰지 못한다. 이런 식의 특성도 있고요. 형용사가 갖고 있는 변화가 있죠. 어미 변화, 비교급, 최상급, ER-EST. 당연히 한정사는 ER-EST 붙는 경우는 없죠. 이러니까 한정사와 형용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앞으로는 형용사와 한정사를 반드시 구분해서 쓰고 혹시 누가 이거는 뭐 형용사인데 그럴 때는 이런 거는 한정사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서 좀 더 폼 잡을 때는 영어로 determiner야. 이렇게 한번 때려주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까. 여기서 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니? 바이블에서 배웠지.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번 한정사의 기본 용법이었고요. 네, 새로운 거 배우니까 재밌죠? 자, 2번은 더 처음 들어본 얘기야. 어디서 뭐 이상한 이름이 나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전치한정사라고 돼 있어요. 전치한정사. 전치한정사. 영어로 한번 보세요. predeterminer라고 돼 있죠? predeterminer. pre가 뭐예요? pre. 앞이라는 뜻이죠. 앞. 예, 앞.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앞 한정사죠. 앞 한정사.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앞이라는 게 뭐냐? 위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는 걸 한자로 써서 전치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보통 그런 표현들 쓰죠. 예, 전치한정사. 전치한정사란 말은 한정사보다도 앞에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어에서 명사구, noun phrase라고 할 때 명사구라고 할 때 명사구의 기본 구조는 뭐냐? 이렇게만 써있는 명사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있는 명사가 더 많죠. 그런데 실제로 쓸 때는 질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있는 명사도 많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치한정사가 여기 있고 한정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 이게 바로 명사구가 존재하는 모양의 단순 구조라는 얘기죠. 따라서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4개를 갖고 있는 명사구가 가장 성격적으로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한정사보다 더 앞에 나오는 한정사. 얘도 한정사의 일종이에요. 한정사의 일종인데 한정사보다도 더 앞에 있는 한정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게 있느냐? 먼저 한번 제목을 볼게요. 전체 한정사의 종류. 1번 배수사. 1배, 2배, 3배 하는 거. 2번 분수, fraction. 분수도 배수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분수하고 배수사를 묶어서 같은 페이지에 표현해봤습니다. 여기 좀 빨간색 좀 보입니까? 우리 PD님 보여요?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편집했네요. 자, 어쨌거나 10 times, 10배. The fatalities.
자, fatal 그러면 치명적인이죠. fatality 그러면 치명적인 거니까 사망자 수라는 얘기다. 자, 사망자 수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 한정사가 있어. 한정사 앞에 또 왔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 한정사 앞에 놓인 놈 predeterminer. 사망자 수의 10배. 뭐가 10배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주어가 나오겠죠? 뭐는 사망자 수의 10배다. 뭐 부상자는 사망자 수의 10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배수사. My previous salary. 내 이전 봉급의 몇 배? 2배. 내 이전 봉급의 2배입니다. 자, 그러면 previous가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한정사죠? 한정사 플러스 명사고 여기는 이제 형용사가 하나 추가된 거죠. 요 앞에 2배란 말이 들어간 거죠. 2배. 그리고 이게 뭐야? 배수사로서 한정사 앞에 있으니까 전치 한정사. 자, 그 다음에 each year 앞에 5 times.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수사가 딱 있고요. 요 경우는 뭡니까? 4분의 1, 3분의 1을 표현하죠? 요것도 역시 한정사 앞에 와서 이거 형용사절이죠? 그의 브라더가 걸렸던 시간의 4분의 1, 스피드의 3분의 1. 이렇게 한정사 앞에 또 나오는 배수사나 분수가 가장 대표적인 전치 한정사 중에 하나다. 영작할 때 따라서 우리가 배수사 위치를 어디에 써야 될까라는 것을 매우 고민할 수 있죠. 물론 원어민이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구나, 영어에 노출되게 몇만 번, 몇십만 번 노출된 사람은 배수사 표현 쓰는데 절대 어렵지 않게 쓰지. 근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이 배수사 위치 갖고 항상 헤매거든요. 그래서 토익 같은 데 많이 나와요. 토익 어법 문제. 근데 이 배수사라는 게 프리디터미너다. 이런 개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 위치는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야. 프리디터미너라는 말이 뭐야? 디터미너 앞에 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배수사 분수는 프리디터미너라고 외우고 있으면 영작할 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3번에 또 나옵니다. 한정사에서 한 번 나왔던 놈이 또 나왔습니다. 얘는 한정사이기도 하고 전치 한정사이기도 하대요. 어떤 게요? all, both, have 같은 겁니다. 특히 all과 both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all과 both는 너무나 중요해서 뒤에 또 다룹니다. 어쨌건 지금 꼭 기억하세요. all과 both는 한정사로도 쓰이고 전치 한정사로 쓰인다. 예문 한번 봅시다. 자, 요런 말도 있어요. all little children. 또는 all children 이렇게 씁니다. all children을 해봅시다. all children 하면 children이 명사고 all이 한정사인 거 알겠죠? 요렇게 쓰이면 한정사로 쓰인 all이에요. 요렇게 쓰인 거 보니까 어이구 덜 리틀. 여기서 little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수량사 아닙니다. 크기를 성질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little은 양이 적다 할 때는 수량사고 little boy 할 때는 그건 성질을 설명하는 형용사죠. 요게 한정사 아닙니까? 한정사 앞에 또 썼죠. 이때는 전치 한정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였을 때는 한정사로 쓰인 거, 요렇게 쓸 때는 전치 한정사로 쓰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all은 all boys라고도 쓰고 all the boys라고도 쓰죠. 그랬네. 그걸 영어적 개념으로 하면 한정사, 전치 한정사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all은 좀 익숙하죠. both가 좀 덜 익숙할 텐데 앞으로 all과 both는 항상 따라다니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요렇게 써서 both parents 그러면 부모님 모두죠. 부모님 둘 다죠. 요때는 한정사로 쓰인 거야. 네? 한정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정사가 또 나왔네? 그럼 한정사 앞에 나오면 뭐야? 이게 전치 한정사로 쓰인 both다. 이해가죠? 아까 우리가 한정사는 중복 사용할 수 없다고 할 때 136 그리고 5를 왜 뒤에 썼다? 5에 속하는 all과 both는 한정사와 중복 사용도 하기 때문에 5를 내가 좀 뒤에 썼다 그랬지. 그때 한정사와 중복 사용되는 all, both 그게 뭐였어? 그렇지, 전치 한정사였던 거야. 알겠죠? 자, 4번 감탄사 what. 의문사 what이 아니고 감탄사 what입니다. 의문사 what은 한정사예요. what book, what kind, 그죠? what kinds of 이렇게 그 사이에 한정사 두 번 쓰면 안 됩니다. 감탄문. What a coincidence. 어머, 우연의 일치네요. What a coincidence. 자, 우리가 배울 때 감탄문 what, 형, 명, 형용사는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거 많이 배웠죠? 요때 어와 what의 중복 사용. 이때 앞에 오는 what을 뭐라고 해야 되냐? 전치 한정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은 좀 어려운 건데요. 어려워서 5번, 6번으로 표현 안 하고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 4개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내기는 쉽지 않은데 가끔 탭스 어법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뭐냐? such와 many 등의 표현은 프리디터미너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프리디터미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어떻게? such a happy guy. 요거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형태죠? 자, 앞에 such가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프리디터미너라고 불러야 되죠. 요거는 all search parties. 그러한 정당들 모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썼을 때 such는 뭡니까? 뭘까요? all 뒤에 쓰였으니까 뭘까요? 형용사입니다. such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전치 한정사로 쓰이기도 한다. 앞에 쓰기도 하고 한정사 뒤에 쓰이기도 하네요. many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훨씬 많이 보죠. many, 영맨. many가 나오고 복수명사를 쓰는 경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형용사니까 요 many는 뭐로 쓰인가? 한정사로 쓰인 거죠. 하지만 문어체에서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many 단수명사라고 쓰기도 해요. 잘 보세요. many는 원래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와 같이 쓰는 거잖아. 셀 수 있는 명사와 복수와 같이 쓰는 many를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와 함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명사가 아니고 단수명사와 같이 쓰는 거예요. 따라서 many 플러스 복수명사는 many 단수명사와 같아요. 물론 구어체에서 이렇게 쓰는 미친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어체에서 쓰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때 many 영맨이라고 써놓고 보면 어법적으로 볼 때 얘가 한정사니까 얘는 뭐예요? 전치 한정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My many ideas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럼 이거 뭐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도 쓰인 거죠. 하하. such는 전치 한정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many는 한정사, 전치 한정사, 형용사로 다 쓰이죠. 사실은 such도 한정사로 쓰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such a happy guy죠? happy guy에서 guy가 복수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형용사니까 이때는 한정사로 쓰인 거죠. 아하, 쓰이기 나름이군요.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한정사, 전치한정사, 형용사로 막 쓰이는 것들이 such하고 지금 many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rather나 quite 등의 강의어, 강의어, 의라는 건 의미예요. 의미를 강조해주는 말, 영어로 intensifier인데요. intensifier도 predeterminer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This room is rather a mess, isn't it? 이 방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여기 엉망진창, 어메스 앞에 어느 정도 약간 이런 식의 뜻, 즉 somewhat의 뜻이죠. 이렇게 해서 강의어가 전치한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학점하나 전치한정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전치한정사 범위에 넣어야 되는가 좀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5번, 6번으로 표현 안 하고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Ticket-holders made quite a fuss when they couldn't come in. Quite a fuss. 그 옆에 make하고 a fuss를 같이 내모쳐볼까요? make하고 a fuss 같이 내모쳐보세요. make a fuss. make a fuss는 야단법석 피우다입니다. 야단법석을 피우다. make a fuss. 여기 있죠? 야단법석을 피우다. 거기에 quiet를 써서 엄청 야단법석을 피웠다. quiet라는 건 많다는 뜻이니까. 표를 소지한 사람들이 난리를 쳤다. 뭐 들어가지 못할 때 뭔가 표를 100% 이상 찍었나 봅니다. 이런 경우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 거에는 얘기했습니다. 자, 전치한정사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성향을 쓰는 것들의 다 특성인데 전치한정사라고 분류하는 기준은 위치야. 그냥 위치. 한정사 앞에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작할 때 항상 이게 한정사 앞에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한다는 거. 5번째, 6번째 우리가 봤던 거는 내가 번호로 분류 안 했죠? 얘는 꼭 앞에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주의 안 해도 되는데 앞에 1, 2, 3, 4는 특히 주의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3번이다. 3번. 한정사로도 쓰이고 전치 한정사로 쓰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정사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3번 제목은 뭐냐? 대명사라고 돼 있어요. 대명사. 자, 이 책 제목, 이 지금 장 제목이 13년 제목이 뭐야? 한정사 혹은 대명사죠. 자, 한정사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대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관사와 소유격을 제외한 모든 거. 아까 봤던 4, 5, 6, 7이 전부 한정사로 쓰이고 대명사로 쓰이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해주고 가야 4번부터 한정사, 대명사를 이제 비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대명사.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앞에 나온 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배웠죠? 관계대명사 할 때 선행사라고 부르죠. antecedent. 선행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다. 그렇죠? 그래서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명사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그때 명사를 대신한다는 게 앞에 나온 명사를 꼭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명사가 쓰일 자리에서 명사를 대신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대명사 중에서는 선행사가 없는, 즉 가리키는 명사가 없는 것도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부정대명사 some이라든가 의문대명사 what이라든가. 그랬을 때 선행사가 없죠. What do you do 할 때 그 what의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명사라는 거 꼭 앞에다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게 아니고 명사가 할 역할을 대신하는 명사,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Everyone here earns over $1,000 a day. 하루에, 여기서 a day는 per day, 일종의 부사적으로 쓰인 거죠. 하루마다. $1,000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다. 여기서 everyone은 선행사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 그런 개념이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아까 했던 말 반복해 봅시다. 한정사 중에서 수사, 수량사, 지시어, 의문사, 관계사 모두 대명사로 쓰인다. 한정사와 대명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게 형용사하고 차이점 중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한정사 중 관사와 소유격만이 주집니다. 관사와 소유격만이 대명사로 쓰이지 않는다. 요거를 제가 한번 표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언제나 말이죠. 좀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그래머 바이블에서 많이 채용했지만 이 한정사 대명사는 조금 연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의 딱 확정을 해줘야 되고 한정사가 뭔지, 또 한정사와 대명사로 같이 쓰이는 게 있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먼저 표를 봐서 딱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표를 앞부분에 실었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 표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뭡니까? 한정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는 거. 벌써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막 떠오르죠? 아까 말했던 what, which 뭐 이런 것들. 그죠? 아, 그런 거 막 기억나네. only 한정사로 쓰이는 거. 벌써 뭐가 막 떠올라. 뭐? 좀 전에 바로 나왔잖아요. 관사 소유격은 한정사로만 쓰이는 거지. 요거는 대명사로만 쓰이는 거 있죠? 예. 예를 들면 who, whom 이 대명사로만 쓰이잖아. I, me, mine 대명사로만 쓰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 다로 다 쓰이는 거, 하나로만 쓰이는 거로 표를 한번 쫙 만들어 봤습니다. 아, 기가 막힌 표예요. 예. 우리나라 문법책 기억에 딱딱딱 이 한정사 개념을 사용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한 책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은가. 처음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자부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personal pronoun이라고 봅니다. personal. 일본인들이 인칭 대명사라고 번역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원래 개념이 안 좋아. 원래 개념이. personal일 때 이 person이 보통 사람을 가리키니까 나름대로 직역한 거죠. 영어에서 personal pronoun이라는 게 꼭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혹은 사물이죠. 사람 혹은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 요거를 personal pronoun이라고 하죠. 요때 소유격 possessive라고 합니다. 소유격인 my, your, his, her, our, their, its. 요거는 한정사로만 쓰이고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주격, 목적격,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명사로만 쓰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있고 it은 말이죠. 주격, 목적격이죠. it은 소유대명사라는 개념이 없죠. 예, it는 소유격으로만 쓰인다. 그런 의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3개씩 있는데 딱 2개씩 있는 게 있죠. 예, 얘는 주격과 목적격이 같이 쓰이죠. it은 소유대명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it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reflexive pronoun이 있죠. reflexive pronoun. 일본인들은 제귀대명사라고 번역했는데 말이 되게 어렵죠. 끝이 self로 끝나거나 selves로 끝나는 거죠. 단수는 self로 끝나고요. 복수는 selves로 끝나죠. 따라서 단수 you는 yourself고 복수 you는 yourselves가 되죠. 예, 이건 단수 복수. myself, ourselves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제기대명사란 말은 reflex란 말에서 re가 백이고요. flex가 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되돌아 휘어져 온다는 뜻이거든요. 갔다가 되돌아온다 그런 뜻이야. 뭐로? 행위자에게. 아이가 행위를 했는데 아이의 행위가 아이에게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행동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I exert myself to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봅시다.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했다. 아주 노력을 했다는 exert oneself의 뜻입니다. 영어적으로 볼 때 이걸 subject라고 하죠. 이걸 verb라고 하고 이걸 object라고 하잖아요. 이 object란 말을 일본인들이 목적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대상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고 봐요. 저는 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에서 목적어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목적어라는 게 뭘 목적한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해. exert란 동작이 미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미치는 대상. 내가 행위를 했는데 나의 행위가 누구에게 미쳐? 나 자신에게 또 미친다는 얘기야. 나의 행위가 다시 나 자신에게 미친다. 그래서 reflexive pronoun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항상 동작의 주체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동사 뒤에 쓰인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일치해야 되고 준동사 뒤에 쓰인 제기대명사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일치해야 돼요. 투부정사 뒤에 쓰인 제기대명사는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하고 일치해야 돼. 왜? 행위자의 행동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제기대명사 뒤에 나옵니다. 그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WH words가 있죠? WH words는 우리 알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interrogative 의문사, 주로 명사절을 만들었죠? 관계사 relative pronoun, 형용사절을 만들었고 ever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만들었던 기억 다 나죠? 이때 우리 복습해보면 what과 which 한정사 대명사로 다 쓰입니다. 좀 전에 했고요. which 관계사에서 한정사 대명사로 다 쓰이죠. 거기에 ever 붙은 whatever, whichever도 역시 그렇고요. 의문사의 소유격이건 관계사의 소유격이건 whose는 한정사로만 쓰이죠. 소유격이니까. who, whom, 주격, 목적격. 역시 주격. 그다음에 whoever, whomever, ever 붙은 것들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명사를 할 때 이미 했던 건데요. what, which는 스스로가 한정사, 대명사 역할을 다 하고 who 종족은 한정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분리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나죠? 거기서 다 했던 것이 해당합니다. 됐고요. 자, 표가 한 개가 더 남았죠? 예. 좀 더 잔칭이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수량사가 아직 안 나왔죠? 수량사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indefinite, 부정대명사죠? indefinite pronoun,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quantifier, 수량사라고 한다. 내가 왜 저렇게 붙여놨죠? 대명사장에 있기 때문에 수량사가 대명사로 쓰일 때 이름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예, 정해지지 않았다 의미에서 부정이야. 대부분의 수량사는 한정사, 대명사로 다 쓰이네요. 와, almost so many, 다 모아놨어, 다. 보여? 어떤 것들인지 알겠죠? 아하. 요게 바로 다음 4번 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부정대명사, 수령사는 한정사, 대명사로 다 쓰이는 게 너무 많고 이 한정사로 쓰일 때와 대명사로 쓰일 때 영작을 다르게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별표 쳐놔. 좀 이따가 할 거야. 좀 이따가 4절에서 한다. 그럼 4절 중에서 그 뒷부분에 또 요걸 할 텐데 요건 뭔가 하면 얘 보세요. 네모칩니다. 이건 노란색입니다. no와 every와 none과 everyone이에요. 자, no는 none과 굉장히 뜻이 비슷하죠? 뭔 얘기냐? no는 한정사로만 쓰고 너는 대명사로만 쓴대. 즉 뒤에 명사가 이어질 때는 요렇게 쓰고 뒤에 명사가 없을 때는 요렇게 쓴다는 거야. 아, 한정사를 쓸 때와 대명사를 쓸 때 단어가 달라진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every도 명사 수식어로만 쓰고 명사가 없을 때 단독으로 every 이런 영어는 영어에 없다 이거야. 어떻게 한다? everyone 이렇게 쓴다는 거지. everyone은 이렇게 띄었으면 말이죠.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every boy도 대명사가 되면 everyone. every more food 이것도 대명사로 쓰면 everyone이 됩니다.
everyone을 말이죠.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everybody하고 같은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 경우는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body, one thing, everybody, somebody, anybody, one thing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명사로만 쓰인다는 건 body, one thing이 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쉬운 것들, 지시어, demonstrative는 지시 대명사는 지시한 정사로 다 쓰이죠.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감명해서 좋다. reciprocal, 상호 대명사. 상호 대명사는 서로 그런 뜻이죠. 두 개밖에 없죠. each other, one another. 전통적으로 each other는 두 명에 대해서 쓰고 one another는 세 명 이상에 대해서 쓴다. 세 명 이상에 대해서 쓴다. 이렇게 되는 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긴 하는데요. 현대어에서는 그냥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one after the other 하고 one after another 하고 별 차이 없이 씁니다. 그래서 each other인 other족과 another족에 별 차이 없으니까 비슷한 거다. 서로의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one, two 이런 것은 뭡니까? 수사로서 한정사 대명사로 다 쓰인다. second, third도 그렇죠. 분수계통은 대명사로만 쓴다. 아까 봤듯이 정관사와 부정관사, 정관사는 definite article, 부정관사는 indefinite article.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부정이란 말이 뭔가를 네거티브한다 또는 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 부정이란 말과 요 부정이란 말이 다른 것 같죠. 자, 요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인데 요 얘기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정관사의 정이란 말은 역시 이 정이 아니고 요정입니다. 요정. 요정이죠. 뭔가를 규정한 걸 가리키는 관사다 이 말입니다. 규정관사는 얘기고 부정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떤 보인지 특정한 보이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이란 말은 특정한 대상이 지칭되었다. 특정 대상을 말한다는 얘기야. 부정이란 말은 특정하게 지정되지 않은 아무 중에서나 하나 또는 일반적인 보이를 말하는 거니까 불특정 대상을 말한다. 그래서 정이란 말은 특정한다. 부정이란 말은 불특정 대상이다. 이런 의미로 정관사, 부정관사 말을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정관사, 부정관사 나올 때 뭔가 부정적인 관사가 아닌가 이런 세계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한정사 대명사 첫 강의로서 또 한정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처음 알았고 거기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겠고 그게 또 형용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쫙 했고 그게 어떻게 대명사라는 개념과 중첩되어 있는지 한정사 대명사로 대부분 관사하고 소유격 말고는 다 한정사 대명사로 쓰인다는 거 이런 기본 개념을 익혔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한정사와 대명사로 공이 쓰이는 단어들이 한정사로 쓰일 때와 대명사로 쓰일 때 어떻게 다르게 써야 되는가 최근 수능이나 과거부터 텍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토플, 토익에도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시험에나 많이 나오는 내용 진짜 본격적으로 시험에 바로 돌입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2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십시오.